그대들 할롱 라뮤가 이틀 연속 속방을 합니다. 아씨 왜 오늘 또 이뻐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누나 방송 키셨다. 내일 출근해야 돼서 자야 되는데 후잉. 주무시라고 속방 하잖아요. 들으시면서 주무세요. 예상이 빗나가서 기쁘긴 처음이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은 어제부터 내일도 켜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라미 유튜브에도 돈 많이 버실 듯.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프리카랑 유튜브 그리고 이 실시간 생방송이랑 그 영상 컨텐츠는 엄연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저는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모든 일을 돈으로 귀결 짓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얼마 번다 라고 생각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일단 밀려있는 유튜브 게시부터 해보겠습니다. 옷은 원단이 나일론인가요? 약간의 번쩍거림과 약간 실크 소재? 그것도 나일론은 들어갔겠죠. 근데 번쩍거리죠? 뭔가 여기다가 일수 가방 하나 딱 끼고 있으면 어울릴 것 같고. 은갈치. 사실 이거 색깔은 에메랄드 색이거든요. 은색으로 나오나요? 저희도 누나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아이, 뭐 영광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할 수뿐이 없죠. 네, 네,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죠. 아, 제가 지금 정형돈 룩인가요? 그래요. 방송 조명을 받아서 더 번쩍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번쩍거려요. 원래도 번쩍거리는 그런 옷이에요. 라뮤님 혹시 어릴 때 웅변 해봤습니까? 말이 또박또박해서요. 아니요, 저는 웅변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고요. 원래 학교나 교회에서 그 앞에서 발표하거나 뭔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익숙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저는 스피치 강사를 하고 있어서 더 발음이나 발성을 신경 써서 훈련한 것도 있죠. 최근에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웅변학원 다니신 분들 진짜 많은데 스피치적으로 뭐 꽤나 큰 도움이 됐는진 모르겠어요. 워낙 우리나라 학원들은 다 주입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다 비슷비슷한, 가장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내용이 좋으면 웅변대회에서 입상을 했나 봐요. 꿈결 매니저 할롱, 출연학과님 출연학과님 할롱. 나는 웅변학원 다녔는데 지금은 더듬음. 말을 더듬으신다고요?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후천적으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제가 들었던 바로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다거나 혹은 이제 학급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 자꾸만 본인의 말을 뚝뚝 끊어먹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말을 하려다가 하려다가 하고 자꾸 입에 담아버리는 버릇, 그런 버릇들이 트라우마로 남나 봐요. 그래서 말 더듬으시는 분들은 극복하는 것도 보통 자신감 채워주고 자존감 올려주고 그런 수업을 많이 같이 하죠. 아니면 이제 좀 선천적으로는 성격이 급하신 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의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해. 그런 경우 있어요. 발표하기 전에 왜 이렇게 떨릴까요? 선천적으로 소심해서 그럴까요? 안 떨린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안 떨릴 수는 없는데 안 떨리는 척 하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서봐서 익숙해져 있는 것 뿐이죠. 안 떨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 서보고 두 번 서보고 10번, 100번씩 서보고 나면 오히려 이제 그 자리를 즐기게 되죠. 그럴 때 떨림은 이제 설렘과 기대감과 합쳐져서 좀 긴장하는 거는 맞지만 막 내가 두려워하는 떨림이랑 다른 것 같아요. 말 더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더듬게 되지 않나요? 그런가요? 어렸을 땐 그랬을 수도 있네요. 성인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네,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웅변대회 나가면 이열사 두 손 모아 강력히 외칩니다.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네. 그랬었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그렇게 말할 자리도 거의 없고요. 아는 와이프란 드라마 요즘에 지성과 한지민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둘이 부부였어요. 그리고 첫사랑 한지민한테 지성이 첫사랑이에요. 한지민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지성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또 서로 기대기도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렇게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삶이 팍팍한 거예요. 지성은 은행원이고 한지민은 원래 결혼 전에는 좋은 명문대학 나왔는데 이제 피부관리사로 이렇게 겨우겨우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둘이 있어. 근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독방 육아를 한지민이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인 지성은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은행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회식 다 챙기고, 뭐 부장님?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기분이 안 좋다 하면 쫓아다니고, 지점장님이 뭐 식사하자, 뭐 술자리 갖자 이러면 다 쫓아다녀요. 근데 한지민은 피부관리사인데 높은 직급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일반 사원급, 알바급. 그래서 아이들 데리러 다니고 뭐 데려다 주고 챙기고 집에 와서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그런 걸 부인이 한지민 혼자서 다 하다가 이제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지성이 부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만 해도 너무 무섭고 부인이 막 심장이 쿵쿵 뛰고 폭력을 막 행사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뭘 집어 던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는 부인을 보면서 결국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못 살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들으시면 참 철딱선이 없는 남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성이 플레이스테이션인가? 게임기를 되게 비싼 게임기를 사놨었는데 거의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다가 중고나라 뭐 이런 데서 되게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직거래를 하러 나가요. 근데 그 직거래를 하러 나가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새 거인 물건을 왜 이렇게 싸게 파냐고, 40만 원에 파냐고 이렇게 지성이 물어보니까 그 직거래 나오신 분이 부인한테 걸려서 이혼할래? 이 게임기 그냥 갖고 있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게임기를 팔아야 했다고. 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이 본인이 잘 쓰겠습니다 하고 40만 원에 사와요. 그리고 몰래 게임기를 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그쯤에 부인한테는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친정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안 되고 용돈을 제대로 챙겨드릴 형편도 안 되고 치매에 걸리셨는데 요양원에 보내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가장 적은 금액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 와중에 지성이 자꾸만 뭐 회식한다, 또 회사 일 한다 이러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바람 피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아이들 픽업도 가지를 않고 부인과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지민한테 그 게임기를 들켜버려요. 그래서 한지민이 너무 열이 받아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게임기를 욕조에다 담궈놓고 물을 계속 뿌리고, 지성은 그날도 역시나 늦게 퇴근을 해서 아이들 얼굴을 보고 부인을 찾아다니는데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길래 딱 가서 보니까 부인이 게임기를 발견한 흔적이 보이고 게임기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너무 폭발해서 한지민한테 하면 안 될 소리들을 막 해요. 그냥 뭐 당신이 이제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저리 소리를 지르고 나와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지만 또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에 차를 몰고 어디를 갔나? 그러다가 이제 이 드라마는 판타지거든요. 갑자기 어떤 희한한 동네로 가서 그때가 무슨 뭐 블랙홀 달이 2개가 되고 그러면은 블랙홀화 되고 그래서 뭐 시간을 넘나들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어떤 헛소리하는 아저씨를 만난 적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경험을 지성이 하게 되고요. 지성이 첫사랑을 만난 시점으로 시간이 돌아가요. 10여 년 전으로. 그래서 지성이 한지민을 만나지 않으려고 막 과거를 바꿔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현실로 돌아오는데 과거는 안 바뀌어 있지만 뭔가 기억이 생생해. 그래서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서 과거를 바꿔요. 그리고 결국 미래가 한지민과 지성은 부부가 아니게 지성의 첫사랑과 부부가 돼요. 심지어 지성의 그 미래의 새로운 부인은 재벌 딸이고 지성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든든한 백이 생겨요. 그래서 지성이 처음엔 되게 행복해 하는데 결국 운명은 운명인 건지 한지민을 다시 마주치게 돼요.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근데 그 직장에서 본 한지민은 너무 당당하고 너무 멋진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성이 이제 결론 내린 바에 의하면 네가 원래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괴물이 된 거구나 라고 반성을 해요. 그리고 바뀐 미래에서 그 지성의 부인, 재벌 딸 역시 괴물이 돼가요.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지성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나빴어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지성도 참 열심히 살았고 단지 멀티가 안 돼서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일과 관련된 일에만 몰두하고 본인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주변을 특히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재밌게도 봤고 주변에 그 결혼한 부부들 이야기 들었을 때 막 그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이 많이 되는 거죠. 뭐 남자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참 살기 팍팍한 인생에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막 서로의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재벌가 여자는 어떤 식으로 괴물이 되나요? 재벌가 그 부인은 이게 이제 지성이 한지민과 사는 게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점점 한지민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던 거였거든요. 뭐만 하면 본인한테, 지성한테 자꾸 승질내고, 짜증내고, 욕도 하고.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 재벌가 부인도, 바뀐 부인도 점점 분노 조절 장애를 보여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왔다라고 하긴 뭐한데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바람도 필 뻔했고, 일단 남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재벌가 부인인데 얼굴도 너무 예뻐요. 몸매도 예뻐요. 클래식 전공을 했어요. 첼로를. 그리고 대학 때부터 퀸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성을 너무 사랑해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것처럼 됐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남성분들이 싫어하는 남편 지성의 부모를 제대로 챙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지방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시는데, 아무리 재벌가 며느리를 얻었어도 계속 김밥집을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그 지성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좋은 집에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 정식으로 초대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아프셔도 뭐 그냥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프시대 뭐 봉투 드리고, 어머님이 갑자기 올라오셨어? 봉투 드리고, 호텔에 묵으시라고 해. 봉투 드리고, 아니면 내가 나갈게 호텔로. 본인이 나가요. 그리고 막 밥을 차려주려고는 하는데 뭐 요리는 썩 잘하진 못하고 다 백화점에서 음식물을 사다가 장은 봐요. 장은 보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2번만 오시고, 나머지는 그 재벌가 딸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냉장고에 맨날 이렇게 곰팡이 쓰여서 버려요. 되게 비싼 음식들을 사놓고 버려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시어머님이 한번 오셔서 타박을 하셨어요. 되게 정말 잠깐 동안. 네, 시어머님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유 아가 이거 백화점에서 사면 비싼데 얼른 해서 먹지 그랬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싫은 표정을 짓고, 어머니 그거 뭐 얼마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성이 질려버려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환경이 본인이랑 너무 다른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지성의 잘못이기도 해요. 본인 부모님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잘 신경을 못 써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드라마에서 과거를 바꾸고 그래서 미래가 바뀌었는데도 그 한지민의 어머님, 한지민의 엄마는 여기서도 치매에 걸리시거든요. 치매에 걸렸는데 지성을 알아봐요. 그래서 차서방 이러면서 챙겨요. 근데 지성이 이제 본인이 죄책감도 있고 또 그리움도 있고 또 워낙 장모님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장모님이 갑자기, 실제 장모는 아니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장모님이 주시는 막 갓김치도 막 받아먹고 멸치 볶음도 받아먹고 좋아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드라마에서 일부러 표현을 안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제였다면 미래에서 다시 만난 과거의 부인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 왔다 갔다 하신다, 그리고 몸도 안 좋으시다 이러면 나라면 내 엄마도 생각을 할 것 같거든. 부모님한테 한 번 더 내려가 보고 연락 한 번 더 드려보고 좀 병원 모시고 가보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뭔가 한지민과 또 옛 장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애틋함만 있어요. 거기만 잘해요.
본인 부모님은 본인한테 서운해하고 본인 부인한테, 그러니까 당신들 며느리한테 서운하신데도 지성이 딱히 액션을 취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남자들이여, 이 드라마 꼭 보시고 본인들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굉장히 헌신적인 사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요약 진짜 잘하신다. 독후감 많이 써보신 듯. 어렸을 때 독후감 우리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방학 숙제나 그냥 아무 때나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서 참 어렵다. 사람 사는 것도 어렵고 남녀 관계도 어렵고 결혼 생활도 어렵고 또 부모님 챙기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는 와이프에서는 뭔가 결국 운명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점점 회차가 진행이 될수록 지금 한 10회 정도까지 했고 6회가 남아있어요. 16부작인 걸로 아는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런 관련 내용들의 웹툰이나 뭐 드라마들 많이 있거든요. 잘 보고 우리가 학습해서 우리는 안 그럴 수 있게 노력해야죠. 결말이 궁금하네. 에휴, 돌아가겠죠. 드라마인데. 돌아가서 한지민이랑 다시 살면서 한지민한테도 잘하고 한지민 어머님, 장모님한테도 잘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한지민이 시부모님, 그러니까 지성의 본인 부모님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며 또 흐뭇해하겠죠. 그게 드라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몇 년 전에 항상 방송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아프리카 못 봤는데 오랜만에 방송이 그리워서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일에 치여 살면 뭐든 생각하기 어렵죠. 취미 생활도 하기 어려워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솔직히 어제 머리가 더 이뻤는데 오늘 게 유튜브 올라가는 거죠? 어제가 더 예뻤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지? 오늘이 머리를 감은 날인데. 아? 인정? 어제가 더 예뻤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지? 역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게 많이 다르네요. 할아버지가 3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슬프네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것도 슬프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요. 할아버지와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많진 않았어도 가족은 가족인 거죠. 저는 얼마 전에 가장 친한 친구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너무 슬퍼서 아직도 그 친구랑 얘기할 땐 울어요. 지금 벌써 한 장례식 치른 지 4개월? 3개월 지났군요. 근데 내 가족이면 더 슬프겠죠. 훨씬. 오늘 미용실 다녀오셨나요? 미용실 가운 그대로 입고 오셨네. 오늘 옷은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아까 글자도 그 얘기 했어요. 은갈치냐, 정형돈 룩이냐, 그 얘기 다 했어요. 옛날이랑 변함없이 나이가 그대로인 것 같네요. 에이, 벌써 34살입니다. 왜 나이 안 드세요? 엄청 먹었어요. 이쁜데, 이쁘다잖아. 어제 난 앞머리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안 올리려는 거거든요. 옷이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번쩍거려서? 너무 번쩍거려요. 번쩍번쩍, 번쩍번쩍, 번쩍번쩍. 앞머리는 오늘이 더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오늘 머리 감고 공 들였단 말이야, 앞머리에. 저는 아빠가 가부장적이고 저랑 안 친했는데 돌아가실 때 안 슬펐어요. 비정상인 걸까요? 비정상. 본인이 안 슬펐다는데 그게 뭐 비정상이에요. 본인의 아버님이고 본인의 감정인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드님이나 따님, 미래의 아드님과 따님한테 더 잘하셔야겠어요. 내가 유언을 남길 때 내 자녀들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또 그리워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더 좋겠네요. 헐, 어제 개인적으로 레전드 이쁜 머리였는데요. 그래요? 어제 반묶음이었죠? 이렇게? 오늘이 더 예쁘죠? 아닌가? 오늘 앞머리가 더 낫거든요. 오늘도 반묶음 할까요? 묶는 게 더 예뻐요? 아, 진짜? 알았어. BJ는 귀가 팔랑팔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청자들이랑 소통하는 거니까. 푸는 게 더 예뻐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푸는 게 더 예쁘대요. 그대들 취향인 거죠, 취향. 근데 방송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좀 강한 일이잖아요. 방송이라는 게.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그래서 정말 미용실도 한 달에 한 번 갈 수밖에 없고, 네일 케어도 안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용실을 아무리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와도 딱 어떤 시기에는 막 이렇게 긴 생머리로 있는 게 굉장히 어울리는 시기가 있고, 한 2주 정도? 또 어떤 시기에는 반묶음이 유독 잘 어울리는 시기가 있고, 어떤 시기에는 그냥 포니테일 하는 거나 아니면 트윈테일, 양갈래, 아니면 뭐 모자 쓰는 게 어울리는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원래 컨텐츠가 매일매일 다르고 매일 스타일도 다르니까 이제 유독 어떤 한 스타일이 어울리는 시기는 되게 컨텐츠 매일 하는 게 아쉬웠거든요. 요즘에는 꽂히는 걸로 아무거나 하지만. 그래, 되게 신경 쓰여요. 누군 뭐가 더 낫다, 누군 뭐가 더 낫다. 난 잘 모르겠거든. 네.
네, 그때그때 다르니까. 잠깐 묶고 잠깐 풀고 왔다 갔다 할까요? 속방 땐 그래도 차분한 지금 스타일이 더 이쁜 듯. 그쵸? 방송 내용 자체가 차분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다 이쁘다고 할 때가 제일 난감할 것 같음. 괜찮습니다. 다 안 예쁜 것보단 다 예쁘고서 고민하는 게 낫죠. 다 안 예쁜 날도 있어요. 정말 캠 앞에 앉아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머리를 이것저것 해보고 옷을 이것저것 갈아입어보고 섀도우를 어떻게 칠해보고 뭘 해도 이상한 때가 있어요. 진짜. 아, 그때 제일 방송하기 싫어. 왜냐면 분명히 채팅창에서 무슨 말이 나오거든. 라면님 살쪘어요? 라면님 오늘은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라면님 피곤하면 자러 가세요.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라면님 오늘은 너무 신경 안 쓰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대들은 진짜 까다로워요. 그때가 제일 난감해요. 미치겠어요. 차라리 행복한 고민하는 게 낫죠. 뭘 해도 예뻐?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차도녀 라뮤도 그딴 걸 신경 쓰세요? 아, 그럼요. 아니, 나가서는 신경 안 쓰는데, 방송은 그냥 저를 보러 오시는 거니까 신경 써야죠. 너무 이뻐서 잠이 안 와요. 재워주세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제가 예쁜 거랑 그대가 잠이 안 오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쵸? 그냥 지금 안 졸린 거예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 피곤하면 눕기만 하면 자긴 하지. 맞아. 뻗어버리죠. 그냥. 네, 그때들 잘 자요. 카오님 10개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하면 안 누워도 잠. 지하철에서 서서 졸아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무릎이 이렇게 탁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막 나도 있다고.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막 헤드뱅잉 내릴 때 절대 고개를 못 들고 내리는. 다 그런 적 있으시죠? 신기하게 넘어지진 않아요. 그런 게 피곤한 거죠. 맞아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 입 벌리고 뒤로 넘어갈 때가 제일 민망. 그래, 차라리 고개 숙이고 있는 게 나아요. 그쵸? 그래. 우린 다 피곤해. 우린 다 힘들어. 하지만 곧 명절이 오니까 명절에 친척분들한테 시달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푹 쉬세요. 푹. 얼마 전에 남자 고등학생한테 어깨 빌려줬어요. 잘하셨네요.
서서 졸다가 자리 양보받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짠했으면.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요. 그러니까 조금 자더라도 사실 편하게 자는 게 최고인데. 근데 또 그렇게 지하철에서 안 자려고 해도 못 깨어나잖아요. 자꾸 깼다가 쪽팔리지만 또 자고 또 구벅구벅 안 자려고 해도 안 잘 수가 없고 그럼 그냥 대놓고 자야 되는 거죠. 잠은 못 이겨요. 잠은. 맞아요. 은근히 또 꿀잠 자는 때 있고 앉아서 졸다가 자리 양보하라고 뒤통수 맞은 적은 있는데 에이, 그건 너무 개념 없다. 너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건 의무가 아니죠. 그건 그냥 양보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배려일 뿐이고 또 희생인 건데 희생이나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본인이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추석날 풀로 방송해 주시겠죠? 하루 정도는? 제가요? 방송 7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풀로 방송한 적이 없어요. 명절엔 저도 잠 좀 자야죠. 네, 수리나 목사님도 할로. 자리 양보 강요하는 사람들 좀 웃김. 맞아.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 플랫폼 의자에서 졸다가 막차를 겨우 탄 적도 있어요. 그럴 땐 빨리 가서 자는 게 최곤데 그렇게 못 일어난다.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면 맞아도 싸요. 에이, 또 그런 게 어딨어요. 일부러 자는 척 하는 거 아니면 좀 서로 이해해줘야죠, 서로. 방금 진짜 차도녀였다. 나 차도녀였지. 응. 저도 추석엔 쉬어야 됩니다. 명절은 제가 유일하게 쉬는 기간이라 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니고 엄마 아빠 두 분 다 이제 장녀 장남이 아니셔서 명절이 끝날 때쯤에야 또 이제 친척집에서 사주신 음식들이 조금씩 차요. 그래서 명절이 제일 먹을 게 없어요, 저희 집은. 미리 냉동실, 냉장고 이거 다 비워놓고 그래야 돼서 제일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안 먹고 잠만 자요. 마스커레이드님 할로. 보릿고개야? 아니 뭐 나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편의점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땐 자야죠. 한 10시간씩 추석 명절 연휴 내내 한 이틀 정도는 10시간씩 자야죠. 그리고 보릿고개는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 보지 않은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얼마나 힘드셨겠어. 자러 왔습니다. 애진우님 잘 자요. 애진우님 한 개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잘 자요. 나 오늘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저 오늘 맞아요.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귀걸이가 이렇게 이렇게 흔들흔들 세일을 하길래 이번에 귀걸이를 3개를 샀거든요. 이게 양쪽이 달라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왼쪽 귀에는 별과 달 그리고 까만색 진주 그리고 오른쪽 귀는 진주와 달과 밑에 반짝 큐빅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끄고. 꿀잼각 방송 1위 오늘도 갔군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세일을 하길래 샀어요. 제가 원래 한 10여 년 전에 이 드롭형 귀걸이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제가 뒷목이 길어서 그런지 드롭형 귀걸이가 잘 어울려서 되게 많이 하고 다녔었는데요.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드롭형은커녕 조그만한 귀걸이가 막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드롭형들을 다 버렸었거든요. 팔거나. 근데 요즘에 또 드롭형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완전 드롭형은 아니지만 살짝 찰랑거리는 거 진짜 10여 년 만에 사봤어요. 긴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끼는 게 좀 무서워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건 드롭형 조금 더 긴 거. 근데 얘는 침이 그 귀걸이 침이 이렇게 짧은데 보통은 얘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귀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쑥 들어가야 낄 수 있어요. 심지어 직선도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라서 좀 약간 낄 때 느낌이 이상해요. 좀 무서워요. 끼는 건 낄 수 있는데 뺄 때가 좀 무서워요. 보여드릴게요. 소리도 들릴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귀걸이는 이렇게 뒤에 침만 살짝 빼면 끝. 이러면 끝. 근데 이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귀걸이 끼는 구멍에 들어가면 들어가요. 이렇게 괜히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뺄 때는 더 무서워요. 그래서 괜히 아파. 무섭지만 예쁨을 위해 산 귀걸이. 아프네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14,000원.
44,000원. 잘 샀죠? 좀 전에 인육 먹는 이야기에서 그런지 귀에 그런 거 하면 식인종 같아요. 오늘은 귀때기를 한번 먹어볼까? 걸어 이러면서. 네, 지난번에 모바일 방송 할 때 내가 얼마 주고 살게 자랑했던 거, 그것도 18,000원. 근데 저는 은 알러지가 없어서 이렇게 은침들도 살 수가 있어서 다행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금으로 된 것도 있어요. 금은 14K로 99,000원. 자랑하고 싶었어요. 잘 샀다고. 아, 요즘 쇼핑이 자꾸 성공해서 기분 좋아요. 알로에 마스크팩도 너무 좋아요. 와, 귀걸이의 비밀이 드디어 풀렸다. 풀렸죠? 일주일 만에. 괜히 두통이 올라오는 것 같아. 이 귀걸이를 뺐다 끼니까. 라뮤가 자랑할 게 있다 해서 좀 고차원일 거라 예상했는데, 고차원? 고차원인데 귀걸이 되게 오랜만에 샀거든요. 고차원인데 은갈치 라면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로 들어갈게요. 1시간 반 또 채워버렸네요. 이 파랑님 거 몰아서 리액션 할게요. 고맙습니다. 라뮤랄라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러 왔어요? 녹방으로 속방 어제 거 돌려놓을게요. 나 어제 머리보다 오늘 머리가 더 마음에 드는데 그때들은 왜 어제가 예쁘다 하지? 비교해보죠. 어제 거 틀어보겠습니다.